나만의 방식으로 책을 소화하기,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영상을 올리고 나면 바로 다음에 어떤 영상을 올릴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가 없기도 하고 다른 일 때문에 미루기도 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요. 이번에도 오래 고민하다가 지난 며칠간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책과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밝은 밤을 읽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책을 읽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름에 출간되자마자 사놓고도 한참을 미루다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책장에 꽂아둔 새 책 중에서 2021년이 가기 전에 미루지 말고 읽고 싶은 책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다가 꺼내든 책이 바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 책은 2021년 9월에 출간되었어요. 워낙 유명한 작가님인데다가 다른 작품도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에 초판이 나오자마자 구입했어요. 그렇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책장에 꽂아둔 그 자리에서 몇 개월을 그대로 머물렀네요.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으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읽고 나서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묵직한 슬픔이나 어둠처럼 강렬한 감정이 오랫동안 여운을 남길 때가 많았거든요. 책을 두께도 한몫했어요. 이 이야기는 묵직하겠구나. 실제로도 더 무겁겠구나. 그렇게 짐작했죠. 다른 분들이 남긴 리뷰에도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최은영 작가의 작품도 단편 소설집은 망설이지 않고 후루룩 읽어나갔지만 장편인 밝은 밤을 읽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책도 9월에 사놓고 5개월이 지난 뒤에야 꺼내보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딱 겨울이 실감날 무렵 첫눈이 내리기 며칠 전에 책을 다 읽었는데요.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책을 읽은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주인공 나, 경아의 관점에서 요약하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돼요. 일부 새에서 경아는 갑자기 친구 인선의 연락을 받고 그녀가 봉합수술을 마친 뒤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게 돼요. 인선은 제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대신 내려가 새 아마를 챙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길로 곧장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한참을 걸어 인선의 집에 도착하는데요. 그 사이 제주는 폭설이 내리고 경아는 인선의 집에 고립되고 맙니다. 2부 밤부터 조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새의 소리가 들리고 급기야 서울의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인선이 찾아와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시공간에서 인선과 경아는 오랫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선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시절부터 보았던 유골, 제주 공항 활주로 아래에서 발견된 유골들, 그리고 대구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들과 그 모든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인선의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경아는 1980년 광주에 관해 조사하고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쓴 뒤로 너무 많은 악몽에 시달려요. 죽거나 죽이거나 죽여야 하는 꿈을 꾸다가 문득 인선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 통나무들을 심을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수천 그루가 어렵다면 99그루, 무한으로 열리는 숫자를 심고 뜨지 않는 사람들 연함은 명과 힘을 합해 그 나무들의 몸에 먹을 입힐 수 있지 않을까? 깊은 밤으로 지은 옷을 입히듯 정성스럽게 영원히 잠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그 모든 일이 끝난 뒤 바다 대신 흰 청 같은 눈이 하늘에서부터 밀려내려와 그들을 덮어주길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을 짧은 기록 영화로 만들자고 한때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했던 친구에게 나는 제안했다. 그녀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 경화는 프로젝트의 제목을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붙여요. 그러나 두 사람의 시간이 엇갈리고 각자의 고통에 집중하면서 프로젝트는 미뤄집니다. 프로젝트의 제목이자 책의 제목, 작별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 책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무엇과도 작별하지 않은 채 끝이 납니다. 그렇게 책을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무겁고 먹먹한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나는 이 책과 어떻게 작별해야 할까? 며칠 동안 그런 고민을 하다 두 사람이 함께하기로 약속한 프로젝트를 독서노트에 담아보기로 했어요. 작별하지 않으며 작별하는 방법으로요. 먼저 통나무를 그렸어요. 경화는 99그루를 심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많은 양을 그릴 수가 없어서 저는 24그루를 준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10에서 20그루 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와중에 의미 있는 숫자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99이 무한으로 열리는 숫자라면 24그루는 24시간이자 12개월의 2배? 시간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마카로 바탕을 칠한 뒤에 라이너 펜으로 무늬를 그려 넣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먹을 입히면 무늬가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정말로 통나무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려봤어요. 서로 닿지 않게 자연스럽게 삐뚤삐뚤 그린 뒤에 테두리를 따라 잘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럴싸하게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경화는 여러모로 아픈 사람이었고 실제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선에게 오래전에 말했던 프로젝트를 포기하자고 말해요. 그러나 인선은 혼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노라 고백합니다. 폭설로 고립된 인선의 공방에 도착한 경화는 인선이 혼자 준비했을 2m를 훌쩍 넘는 통나무들을 발견해요. 이번에도 마카를 활용해 통나무를 심어놓을 어두운 숲의 배경을 칠했어요. 여기에 아까 잘라놓은 통나무를 하나씩 심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어두운 풀색을 칠하고요. 노트 크기가 크지 않아서 좌우로 한 페이지씩 확장을 했는데도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24그루를 여러 줄로 겹쳐서 심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99그루를 심는 건 상상만 해도 압도되는 기분이 들어요. 여기까지 작업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하루에 2시간 정도, 총 4시간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몰두하는 시간 동안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이었어요. 경화가 설계한 것에 맞춰 비슷하게 흉내만 내서 그리는 것인데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많이 그려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루에 2시간 이상 그림을 그리며 몰두하다 보면 기가 다 빠져나간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하자. 이런 말을 반복하며 셋된 날이 되었습니다. 심어둔 통나무에 정성껏 먹을 입힐 차례입니다. 마침 붓펜 스타일의 마카가 있었어요. 99그루의 통나무가 세상을 떠난 이들을 가리키는 거라면 나무에 검은 먹을 입히는 건 여러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어요. 경화가 24페이지에서 검은 먹을 깊은 밤 또는 영원한 잠에 비유한 것이 그들이 마주해야만 했던 고통과 죽음까지도 포괄한 것이겠다 싶었어요. 이를테면 총을 맞고 떨어져야 했던 구덩이. 불빛 하나 없는 구덩이 속에서 머리 위로 점점 더 많은 시체가 쌓이며 사방이 더욱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찰 때 무릎을 세워 웅크리고 앉아있던 이의 마음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한 번 더
여러 번 검은색을 입히고 또 입혔어요. 자연스러운 결을 살리려고 일부러 조금씩 얼룩덜룩하게 균일하지 않게 칠하면서요. 정말 마지막으로 하얀 눈으로 덮을 차례입니다. 경아는 흰 천 같은 눈이 하늘에서 밀려내려와 그들을 덮어주길 바란다고 말해요. 눈의 색상, 질감과 비슷하게 덮으려면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정말로 바닥부터 눈이 쌓이는 걸 상상하면서 차근차근 색칠했어요. 얼룩덜룩한 건 신경 쓰지 않고요. 잠시 눈이 쌓이는 걸 볼까요? 서서히 흰색이 차오르는 걸 보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겠죠? 한방눈이 펄펄 내려서 사방이 흰 천으로 둘러싸인 느낌이 들 때까지 칠했습니다. 먹을 입힌 통나무 위와 사이사이로 내리는 눈을 그리면서 책 속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을 학교 운동장에 모은 다음 근처 밭이나 물가에서 학살했다는 말과 함께 인선의 이모와 엄마가 교문 건너 보리밭으로 찾아가는 장면이요. 살아있을지 모르는 동생을 찾기 위해 이모와 엄마는 시신 위에 쌓여있는 눈을 닦아냅니다. 그 장면을 읽으며 눈이 녹지 않아 닦아내야만 하는 건 그 아래 이미 차가운 시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잘라낸 통나무를 심은 뒤 눈이 내리면 아무것도 녹지 않고 그대로 멈춘 것 같은 풍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며칠 동안 상상한 과정을 꼬박 3일 동안 하루에 2시간 이상 그림을 그린 저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야 독서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다시 돌아보면서 독서노트를 쓰는데 이제야 전체적인 흐름이 정리되더라고요. 책을 막 다 읽고 나서 막연하지만 강렬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었는데 그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서야 차분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독서노트를 쓰면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장면을 3군데 꼽아볼게요. 우선 287페이지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안다.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것인지 물었을 때 인선이 즉시 부인한 이유를. 피에 젖은 옷과 살이 함께 썩어가는 냄새. 한계를 초과하는 폭력이 제거될 거다. 4년 전 내가 썼던 책에서 누락되었던 사람들처럼. 경아는 소설로, 인선은 다큐멘터리로 역사 속의 비극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해요. 완성된 작품에서 생략되고 납작해지는 고통이 있다고 느꼈고, 두 사람이 알면서도 작품에 담아내지 못한 고통은 오히려 그들 안에 남아요. 경아가 온몸이 아프고 여러 번 유서를 다시 쓸 정도로 고통에 잠식된 상태였다면 인선은 고통을 통과하기 위해 목공을 시작하고 새와 함께 살기 시작해요. 특히 인선이 목공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전에 두 사람이 선택한 방법, 즉 소설과 다큐멘터리가 창작자의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부분이 많은 작업이라면 목공은 머릿속으로 그린 것을 물리적인 형태로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글이나 논리로 표현하기 힘든 무언가를 나무를 깎고 다듬으면서 감각했었던 것은 아닐까요? 목공에 비하면 정말 간단한 작업이지만
제가 여러 날 동안 그림을 그리고 오리고 색칠하면서 보냈던 시간처럼요. 두 번째로 꼽고 싶은 장면은 322페이지에 나옵니다. 이제는 그게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아. 인선이 말했다. 아버지가 15년 동안 형무소에도 있고 저 건너에도 있었던 것이. 책상 밑에서 내가 무릎을 구부리는 동시에 활주로 아래 구덩이 속에도 있었던 게. 서울 병원에 있어야 할 인선이 갑자기 경아 앞에 나타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독자에게 인선이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인선을 통해 알게 된 엄마의 과거와 치매로 여러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는 엄마를 곁에서 품어야 했던 인선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동시에 여러 곳에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인선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 인선은 병원에 있으면서 제주 공방에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경아도 서울에 있으면서 제주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인선은 책상 밑에 무릎을 구부린 자신이 4.3 사건 당시 활주로 아래 구덩이 속에 무릎을 구부리고 죽어간 이와 같을 수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 나는 더 많은 우리로 확장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요. 마지막으로 꼽고 싶은 장면은 50페이지에 나와요. 그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괜찮겠니? 라고 물어버린 것 같다. 마치 대답할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는 듯 그녀가 속삭여 말했다. 계속 해봐야지, 일단은. 그건 인선의 오래된 말버릇이었다. 일단 나는 계속하고 있을 테니까. 그 말이 주문처럼 나를 안심시키곤 했다. 넘쳐 흐르는 고통을 어쩔 줄 몰라 망설이는 경아와 달리 인선은 모든 것을 안고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계속해보겠다고 말하는 인물입니다. 나는 계속하고 있을게 라는 인선의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되었다는 경아처럼 이 책을 끝까지 읽다 보면 인선이라는 인물에 계속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 장면 이후에 이어질 상황도 슬프지 않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해보는 인선과 인선을 위해 불꽃을 밝히는 경아를 믿는 마음으로요. 지금까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책이 남긴 여운을 저의 방식대로 소화한 시간을 소개했어요. 언제나 책을 다 읽는 것이 독서의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책이 똑같은 울림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유독 울림이 강한 책을 발견한다면 그 진동에 몸을 맡기고 충분히 흔들려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책은 작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별하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서 떠나보내는 것이 더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2021년 마지막 책으로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댓글로 독서 근황을 나눠주세요. 11월에는 드디어 책태기를 극복했는데요. 조만간 2021년 독서 연말정산 영상도 들고 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